간암 때문에 가리시겠다고 하면 욕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차츰 인식이 개선이 되면서 치료 효과가 워낙 좋기, 초기 간암인 경우에는 재발률이 거의 막 재발 없이 막 90% 생존하고 경우도 있고 하니까 성적이 보장이 돼주니까 이제 그 인식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적응은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있지만 다른 이유가 아마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하대병원 외과에서 간담체 외과를 전공하고 있는 신희용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간암의 외과적 치료에 대해서 질의문답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세상에 정답이란 건 없고 모범 답안이라는 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최선책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개수와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간 기능이 멀쩡하거나 그렇게 하시면은 되게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이제 다발성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경금의 화학 색전술을 많이 하죠. 색전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 색전술은 일반적으로 치료 자체가 완치적인 치료로는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구식적인 치료를 분류가 되는데 하지만 그래도 크기가 되게 아주 작은 경우 1cm 이하나 작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치료에 잘 반응합니다. 그 자체로도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달라질 것 같고 근데 일반적으로 암세포 동시에 여러 개가 생긴 다발성이다. 그러면 솔직히 가장 좋은 치료는 간이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제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혈관 침입률 자체가 그러니까 암세포가 혈관을 침범하는 그런 확률 자체가 올라가게 되고 너무 과하게 많다 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 간이식 후에 간암이 다시 재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다발성으로 여러 개 생기는 타입인 경우에는 그래도 간이식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식이라고 하면 그 기능이 떨어지거나 잘 못하는 장기를 이제 다른 장기로 이제 대체를 하는 걸 이식이라고 하죠. 간 이식은 마찬가지로 본인의 간을 전 부분 또는 일부를 그 타인의 간으로 이제 대체를 하는 게 간 이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 이식이 필요한 이유는 간 이식의 적응증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이유는 간이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건강한 간을 대체시키는 게 가장 큰 이유이고 다음으로 꼭 그렇지는 않지만 다른 기능은 멀쩡하지만 몸에 특정 효소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해 병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그러니까 효소를 생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간을 일부만 또 정착시키는 보조 간이식이라는 것도 있죠. 그 외에 이제 뭐 이후 나온 개념이긴 하지만 간암 같은 경우에 간이식을 했더니 초기 간암인 경우에 간이식을 했더니 재발률이 월등히 낮고 성적이 좋더라 라는 게 발표된 이후로 간암의 치료로 간이식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하는 경영으로 바뀌었죠. 불과 20년 전만 해도 간 기능 멀쩡한데 간암 때문에 간이식 했다고 하면 욕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차츰 인식이 개선이 되면서 치료 효과가 워낙 좋기, 초기 간암인 경우에는 재발률이 거의 막 재발 없이 막 90% 생존하고 경우도 있고 하니까 성적이 보장이 돼주니까 이제 그 인식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적응은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있지만 다른 이유가 아마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변하고 있는 개념이라서 과거에 이제 가장 여러 가지 금기, 흔히 말하는 아까 앞에 질문이 이제 적응에 관한 문제면 이건 금기에 관한 문제인데 어지간하면 저희가 다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부학적 변이가 있어도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다른 조건을 만들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안 되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죠. 그중에 이제 과거에는 혈액형이 안 뭐 못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극복이 됐고 크기가 안 맞는 경우 크기를 재단을 해서 뭐 보통 뭐 오른쪽 간 왼쪽 간 하는데 그걸 뭐 분엽을 넣는다든가 그런 여러 방법을 조금 제시하고 있죠. 근데 종례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크기랑 해부학적 구조, 혈액형은 맞으면 좋지만 안 맞으면 또 요새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한 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증한 사람이 기증 후에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도 있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쓰겠습니다. 친분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흔히 말하는 뭐 거래든 뭐 보상이든 그런 거 없이 입증인만 될 수 있으면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도 순수 기증, 뭐 선한 사마리안 같이 순수한 기증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라고 하면 15, 16년 전만 해도 혈액형이 나쁜 경우, 맞지 않는 경우에는 간이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항체 형성이 덜 돼서 그나마 성적이 괜찮았는데, 성인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안 좋았죠. 근데 이제 되게 역사적으로 일본이 되게 생체 기증을 잘 안 하게 되고, 일본에서 그러다 보니까 혈액형이 안 맞는 경우에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좋은 약이 나왔습니다. 즉, 혈액형이 다를 때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혈할 때 문제가 되는 그 항비 항체가 문제가 되는데, 그 항체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 약이 나왔습니다. 약이 나와서 그 약을 써서 항체 생성을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액 투석을 통해서 그 항체를 제거를 하고 하는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전에 비해서는 혈액형이 안 맞더라도 성적이 많이 좋아진 상황이 있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간이 안 좋아서 이식을 받았는데 거기에 술을 드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체 무슨 생각이신지 잘은 모르겠는데, 가능하냐고 묻는다면, 여쭤보신다면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죠. 내가 죽을 거고 음주운전 하겠다는데 그거 말리긴 하지만 본인이 저희가 안 보는 데서 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